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상장 기업들의 그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어떤 회사를 고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회사가 이제 성장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떻게 이제 끌어모으는지 떻게 모아서 그거를 회사가 발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그 돈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요 해당된 내용을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돈을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있고, 또는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확장할 때 이렇게 보통 한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돈을 끌어쓸 때 회사들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뭐 1금융권, 2금융권 빌리고 뭐 3금융권까지 손대는 그런 뭐 개인 일반인들을 뭐 자영업자들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그게 회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굳이 금융권에 빌리지 않아도 친구한테도 빌릴 수 있고 부모님한테도 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죠. 그래서 좋은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나쁜 기업일수록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잉여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돈이 남은 거예요. 그 영업이익으로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돈을 번 그 돈을 가지고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거를 자산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익잉여금이 많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내 자본은 많은데 그 자본을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이제 돈이 가 있으면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영업활동으로 활용을 못하고 그냥 뭐 저축을 해놓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빼서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으로 만드는 다음에 자기 자본 이익률로 어,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최근에는 뭐 무차익 경영 같은 것도 이제 선언을 하는 것들이 이런 이익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채입니다. 네. 사채는 말 그대로 어, 기업이 외부인에게 이제 원금이나 아니면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제 돈을 빌리는 건데요. 어, 우리가 이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장 기업 같은 경우 사채를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채를 쓰면은 이자를 내야 되고, 죄송합니다. 유상증자를 쓰게 되면은 이제 배당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돈을 끌어다 쓰는 데 있어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공짜죠, 거의. 근데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어, 배당금을 지급을 해야 돼. 배당금 뭐 안 준다고 뭐 하는데 결국엔 줘야 된다는. 예,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부채를 끌어다 쓰면요, 그 이자 비용을 아마 법인세 할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채를 쓰는 것들이 이 전제 조건이 보시면 위에처럼 적어도 성장 기업에서 사채를 써야지, 뭐 재활 노력 기업에서 사채를 쓰면은 사채를 잘 발행해주지 않을 뿐더러 돈만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법인세 비용 감소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부채를 끌어다 쓰면은 주가 영향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 유상증자를 쓰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배당금.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 배당금 지급. 근데 여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사채는 거의 많이 안 떨어져. 여기서 이제 팁이 좀 있는데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그래서 이 유상증자가 떨어진 것들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 앞날을 보고서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 단행하겠다, 유상증자 하는 거고, 대규모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어느 정도 돈을 빌리고 내가 남은 이익 잉여금 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뭐 사채로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려하지 못한 기업은 이 사채도 못 씁니다. 사채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익 잉여금과 사채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 안 되면 유상증자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두 개도 이제 너무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유증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배당금 지급을 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유상증자가 나쁜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전환사채, CB라고 하죠. 네, 있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거 BW입니다. 네. 이거 뭐냐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전환사채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네. 이거는 결국에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빚이 나중에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쵸? 전환이 안 돼요. 유상증자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돼요? 네,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자본금이 들어가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신주인수분 부사채도 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개는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큰 의미에서는.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BS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증권. 네, ABS 있고, 또 하나는 부채 담보부증권. 이걸 요즘에 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차입금. 요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끌어다 당기는데 필요한 방법들이 이게 거의 담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을게요.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이 세 개를 하는 회사는 거들떠도 보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파생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에까지는 내가 실물을 가지고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뒤에 거는 그냥 그거예요. 아니, 단기 차익금은 제외고, 형태가 이 두 개가 그냥, 이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중에 최악.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예 이런 게 떠 있다, 보지 마세요. 그 주식은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이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뭔가 내가 회사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땜빵이에요, 땜빵. 예, 단지 이 현금 흐름이 막혀가지고 땜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휴지 조각 되기 전에 일어나는 것들이요. 일어나는 것들이라서 주주에게 정말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있는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안 좋은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사채를 썼는데 이제 유증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유증을 선언한 회사를 찾아보세요. 그 중에서 괜찮은 회사들을 잘 찾아보면 유증 이후에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유증 이후에 밑으로 빠졌던 그 지점이 역대 저점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유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과거의 이익잉여금들을 보세요. 그리고 사채가 얼마큼 나왔는지. 그 정도의 양이 부족해서 내가 회사를 뭔가를 해보고자 설비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30% 대주주 지분율 이런 것들 다 파악하시면은 결국에는 그 유상증자를 받는 것이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고 그 형태에 따라서 정말 황금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내가 투자한 종목이 갑자기 유상증자가 떴을 때 내가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이게 뜬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이거를 거꾸로 보면은 유상증자는 나쁜 거 좋은 거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시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유상증자가 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몇 개 없죠. 설비 투자를 확대하거나 신사업을 하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가 떴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뜻이고 그 이후에 유상증자가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최근에 유상증자가 한 종목들 어떻게 유상증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은 앞으로 내가 투자한 이유 이 이후에 몇 년 뒤에는 내가 유상증자 안 할 것 같다라는 것이 대충 보입니다.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하시면은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유상증자 안 한 종목도 좋지만은 과거에 유상증자를 했지만 그게 이제 다시 설비 투자가 완료가 돼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것이고 설령 내가 그게 아니라 모르고 투자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맞다고 하더라도 그 유상증자의 내역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이 세 개의 자금 조달하는 기업은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